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가을바람월드 2월 결산 및 계좌 공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지루한 횡보장이지만 꾸준히 모아가는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네, 우선 전체 계좌 한눈에 보기입니다. 더 리치 어플 쓰고 있고요. 총 자산은 저번 달 한 1억 6천 정도가 됐는데 뭐 거의 비슷하죠. 조금 떨어졌는데 1억 5천 한 9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달라진 점을 손꼽자면은 아이온큐 주식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 기준으로 19728이었는데 20529로 한 801주 정도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추가 매수는 이제 4불 후반대 정도에 했고요. 지금 뭐 제가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한 5불 내외 가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여력이 되는 대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뭐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QQQ, 온세미컨덕터 수량은 그대로인데 이제 좀 수익이 좀 변동이 됐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뭐 마이너스 20%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고, 엔비디아가 이제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로 최근에 챗 GPT 수혜를 입어서 올라왔고, 구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에서 더 떨어졌습니다. 사실 빅테크라서 믿고 샀는데 상당히 실적이 좋지가 않죠. 투자 실적이 별로 안 좋은 편이고, QQQ 같은 경우도 한 마이너스 2%에서 이제 상승하나 싶었는데 마이너스 4%로 다시 내려앉았고요. 온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도 플러스 뭐 47%였는데 41%로 조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저번 달 결산할 때보다는 조금 수익이 떨어진 상황인데 뭐 저는 상관하지 않고 꾸준히 아이온큐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의 메인 계좌, 키움 계좌를 보시면은 보유 수량이 아이온큐가 16,804주이고 매입가가 한 4.94불 정도 되고요. 저번 달에 계산을 할 때가 이제 16,003주였는데 여기서 801주가 늘어났고, 이제 뭐 국민 그 KB 쪽도 그대로입니다. 264주, 평단가는 5.6불.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거는 제가 세금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수량 늘리려고 한번 팔았다 다시 샀기 때문에 실제 평단가는 뭐 9불 내외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와이프 명의의 서브 계좌는 이제 아이온큐 그대로 있고요. 뭐 수량은 다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파벳이 더 부진했고, 엔비디아가 좀 올라왔고, QQQ 좀 떨어졌고, 온세미까지 떨어져서 전체적으로는 저번 결산 때보다 더 마이너스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퇴직연금은 조금 선방을 했습니다.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결산할 때 마이너스 9%였는데 뭐 마이너스 7% 정도로 뭐 크게 변화하진 않았지만 조금 나아진 상황이고, 이제 나스닥 쪽이 조금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마이너스 9였는데 마이너스 5%. 아마 이게 퇴직연금이 새로 들어와서 추가 매수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채권 혼합형 요거는 뭐 거의 1%에서 0%가 됐으니까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 계좌도 그렇고 퇴직연금도 그렇고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꾸준히 수량을 모아가고 있다 정도로 제 포트폴리오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총체적인 의견을 보면은 1월 결산, 2월 결산 달라진 점은 아이온큐 주가가 제가 지난번에 1월 결산할 때는 한 5불 50센트까지 갔어요. 근데 제가 지금 결산하는 지금은 4불 90 정도 되고요.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4불 중반에서 6불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매크로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아직 튼튼한 매출이 없어서 이러한 상황이 뭐 당분간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한 2025년쯤에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우상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모아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크게 포트폴리오에서 달라진 점은 아이온큐 수량이 19728개에서 20529개로 801개 정도를 추가 매수했다. 그리고 당분간은 이제 제가 뭐 열심히 여력 되는 대로 모아보긴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부동산을 하나 더 매수하게 되면서 대출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대출 상환에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 추가 매수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제 생각은 이제 힘든 하락장, 이게 거의 1년 넘게 이어졌고 최근에는 지루한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털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일수록 더 꾸준히 내가 벌 수 있는 돈을 최대한 현금으로 확보를 해서 수량을 모아가야 나중에 수익이 돼서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상장을 하고 크게 올랐다가 쭉 미끄러지고, 이제 여기서 스콜피언 공매도 리포트가 나와서 5불 때까지 미끄러졌다가 한 6불에서 3불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을 했었는데, 최근에 2023년 1월쯤에 이제 3불 정도까지 찍었다가 현재는 이제 한 5불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매출이 발생하면 이 벽을 뚫고 이제 올라가겠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박스권을 예상을 하고 모아가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스닥 역시 뭐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2021년 11월에 최고점을 찍고 1년 넘게 빠졌죠. 지금 뭐 거의 하락한 것만 보면은 최저점이 이제 거의 22년 11월이니까 1년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가격 떨어지는 것만 조정이 아니고요. 지금처럼 횡보하는 것도 시간적 조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또 최근에는 뭐 잠깐 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크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 하락장에서 이제는 박스권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장, 횡보장, 이 다음은 이제 상승장이 오겠죠. 언제일진 모르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일 때 남들이 사지 않을 때 사는 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꾸준히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소비를 줄여서 모아가는 투자를 계속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전해드릴 소식이 아이온큐가 이례적으로 공식 실적 발표 날이 3월 30일 장 마감 이후인데, 이 전에 2022년 1년치 부킹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부킹은 이제 일시불로 결제된 고객 매출이 아니고 할부로 결제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상치가 23에서 27 밀리언이었는데 중간인 24.5 밀리언 정도를 달성해서 뭐 무난히 잘했습니다. 근데 이걸 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실적과 가이던스가 3월 30일에 안 좋게 나올 거라서 미리 잘한 거를 보여주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뭐 두 번째는 실적 발표가 늦어서 그 전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준 거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제일 긍정적으로 보려면 이제 실적 발표 날에 우리가 이것도 잘했고 또 깜짝 소식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뭐 최악의 시나리오, 보통 시나리오, 좋은 시나리오 이렇게 세 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관전 포인트는 지금 뭐 다른 기업들 다 어렵죠. 뭐 디웨이브, 리게티, 컨티뉴엄 다 막 경영진 바뀌고 로드맵 바뀌고 캐시 부족하고 이런 상황인데, 아이온큐가 좋은 타이밍에 상승장 피크일 때 이제 스펙 상장을 해서 엄청난 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금성 자산이 7,200억 원이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굴려서 지금 뭐 공장도 만들고 있고 다양한 R&D 활동도 하고 있고 글로벌 거점도 세우고 있는데, 이 돈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흑자 전환을 할 것인가, 이게 여전히 저희의 관전 포인트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부킹을 왜 먼저 공개했는지는 실적 발표 날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전 포인트로는 어쨌거나 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매출을 발생시키느냐, 이게 저희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2월 결산 계좌 공개를 진행을 했고요.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는 계속 공개를 그냥 할 생각입니다. 뭐 안 믿는 분들도 계시고 왜 하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같이 카톡방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구독자분들 계시기 때문에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투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루한 횡보장으로 하락장이 바뀌었지만 꾸준히 모아가는 자산가 마인드로 우리가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